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30일까지의 모음집입니다. 유튜브 1시간 공부. 인류세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의 지질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쳐 새로운 지질 시대를 정의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질 시대와 달리 인류의 활동에 의해 기후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질 시대로 정의됩니다. 결론. 6차 대멸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인류가 주된 원인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균형 상태를 방치하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의 재생이 필수적입니다. 환경 1분. 현재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와 플라스틱의 범람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 아직은 학습이 자연의 법칙을 적용할 정도로 세분화되지 않았다. 우선은 매일 학습이 필요해 보인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검색 필요. 태평양에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공부해보자. 남한의 16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 떠다니고 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유튜브 10분 공부. 네덜란드 비영리 업체가 태평양 쓰레기 섬에서 선박 2척으로 대형 유자형 그물을 끌어 쓰레기를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6일 반 동안 약 10여 톤의 쓰레기를 모아 발원지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34%, 중국 32%, 한반도 10%, 미국 7%, 대만과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분해되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미생물이 분해하기 어려운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니게 됩니다. 쓰레기 섬의 팽창.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은 800에서 1000만 톤이며 이로 인해 쓰레기 섬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997년 처음 발견된 이후 약 20년 동안 대한민국 7배, 현재는 16배 크기로 확장되었습니다. 환경 1분. 태평양 바다 쓰레기 대부분은 어업용 쓰레기이다. 90%. 물고기 잡는 나라별 어업량을 어업 종사자를 순차적으로 줄인다. 바다의 생물이 무차별 남획으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인류에 의해 바다 생물이 멸종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 어느 나라도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스티로폴과 같이 부력이 좋은 신소재를 만들어서 어업용부터 사용하게 한다. 이미 있으나 부력이 스티로폴에 비해 안 좋아서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다. 바다 쓰레기를 계속 수거한다. 한반도 17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범위에 걸쳐 있어서 영상에서 배 2개가 6일 동안 10톤을 제거했을 뿐이다. 저렴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수거와 동시에 플라스틱은 타기 때문에 화력 발전용으로 사용한다면 요즘 발전에서 화력 발전에 많은 유해 물질이 대기로 배출 안 되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거로 알고 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 가장 필요하지만 아직 대체할 물질을 찾지 못했다. 찾았다 해도 기존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1,000원이면 다이소에서 비닐봉지 100개를 살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럼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국가에서 제품을 해외 배송을 받으면 된다. 더 많은 생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유튜브 20분 공부. 전자쓰레기 마을 샤스트리파크와 만돌리의 현실. 전자쓰레기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 국가의 빈곤층이 위험한 조건에서 이를 처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환경 1분. 요즘 가전제품의 리사이클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 그만큼 버려지는 고장으로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고장난 것도 수리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전자제품은 돈을 줘야 버릴 수 있었다. 기존에는 돈을 내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다. 수거 안 하는 곳에서는 수개월간 버려진 가전제품이 방치된 것을 많이 봤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책임 경영도 요구된다. 제품을 오래 사용하게 만들고 수거나 수리에도 힘써야 한다. 현실 기업이 법적으로 부속을 보유하는 주기가 짧아서 2에서 3년 된 가전제품도 아주 사소한 고장에도 수리할 부속이 없어서 버려지고 있다. 중국산은 거의 수리가 불가능하다. 유튜브 4분 공부.
해양 쓰레기 청소하는 무인 자율수거 로봇 개발. 해양 쓰레기 청소를 위한 무인 자율수거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종과 GPS 기반 항법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쓰레기 수거 방법을 제공하여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넓은 해역에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4살 청년 주도 한반도 7배 해양 쓰레기 섬 해체 시작. 보얀 슬렛의 해양 쓰레기 제거 프로젝트. 24살의 청년 발명가 보얀 슬렛은 태평양 쓰레기 섬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팀은 600m 길이의 파이프를 서로 연결하여 물에 띄우고 바로 아래에 3m 깊이의 그물막을 설치해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쓰레기를 모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거된 쓰레기를 선박이 수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얀 슬렛의 목표는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90% 이상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380억 원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 양은 약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그 양이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해양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1분. 오늘 영상으로 배운 것 중에 파이프 연결해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배로 계속 수거하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함. 수거한 자원은 어떻게 처리해야지? 긴 파이프로 물에 뜨게 하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음. 별도 동력이 없이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하객진 형태로 움직이면 되는데 조류가 그 형태를 계속 유지될까? 뒤집히면 그동안 모아놓은 쓰레기가 다 사라짐. 물론 이 문제는 해결했으니 방송에 나왔겠지. 그리고 수거용 배가 필요함. 무인 자율수거 로봇은 해양이 아닌 근거리 바다용으로 수시로 충전이 필요해 보임. 태평양용으로는 부적합. 인터넷 10분 공부. 플라스틱의 특징. 합성수지, 천연수지를 흉내내어 만든 고분자 화합물로 내산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내산성 강철을 녹이는 염산, 황산, 질산에도 녹지 않으며 왕수와 불산, 초강산에도 견딥니다. 내염기성 강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유기용매 취약성 아세톤이나 신어 같은 유기용매에 매우 잘 녹습니다. 내열성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좋지 않아 100를 넘으면 변형이 시작됩니다. 특수 플라스틱은 300 이상의 녹는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에 대한 내성 일부 특수 플라스틱은 높은 난연 성능을 지닐 수 있어 불에 강합니다. 환경적 문제. 썩지 않은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스티로폼은 500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실상 플라스틱은 영구적으로 썩지 않으며 폐기된 모든 플라스틱이 여전히 지구에 쌓여 있습니다. 환경 1분. 오늘 공부한 사이트에서 플라스틱의 성능을 보니 내산성이 뛰어나서 강철도 쉽게 녹이는 염산, 황산, 질산에 절대 녹지 않고 금도 녹이는 왕수와 유리를 녹이는 불산에도 끄떡없다. 초강산에도 견디는 물질은 오직 플라스틱이 유일하다. 플라스틱을 대신할 물질을 자연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만들어져도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플라스틱 공화국에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워낙에 많은 양이 만들어져서 대체품도 없고 워낙에 플라스틱이 나온 지 150년이 넘어서 종속된 생활 습관으로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도 힘들다. 미생물 분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지만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아니다. 재활용이 답이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야 한다. 화려한 색보다는 재활용이 편리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약간 불편해도 재활용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 며칠간의 환경 공부로 플라스틱의 뛰어난 능력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고 환경 피해도 없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워낙에 뛰어난 물질이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재활용을 잘하고 전체 플라스틱을 바꾸기보다는 일회용품 위주로 바꾸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저렴하면서 편리함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톤수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당할 자연물질은 없다. 이 물질의 조건을 적어보겠다. 1. 일회용품의 사용 주기는 보통 하루면 거의 소비한다. 하루 쓰기 위해서 500년 버티는 물질로 만들고 있다. 한 달만 버티고 분해되는 물질을 생각해보자. 2. 자연물질에서 찾는다면 최소 90도, 차가운 -20도 동시에 만족해야 하고 하루에 수억 톤의 생산량이 되는 물질을 찾아야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3. 가격은 플라스틱의 몇 배 상승해도 되지만 반드시 자연 분해되는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 비용 상승은 국가에서 세제 혜택. 4. 법제화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에는 재활용이 되는 물질이 있고 안 되는 물질이 있다. 안 되는 물질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만 허락하고 재활용이 요긴하도록 국제통합의 색을 사용해서 재활용품에 통일된 색을 사용하자.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색을 넣어서 재활용의 편리성을 제공하자. 플라스틱은 코끼리 상아 때문에 죽어나가는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물질이다. 과학자들이 150년 동안 그 피해를 생각 못했을까? 1950년대에 미국에서 혁신적인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으나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뛰어난 기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한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자본주의는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주의고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에 간섭하는 주의다. 이 둘이 융합된다면 어떨까?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6차 대멸종이 거의 근접한 50년 100년 후 삶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보자. 태평양 쓰레기 섬은 지금 한반도 16배 크기인데 4년 후면 4배 커질 것이다. 영구동토 지역은 수십 년 이내에 아예 사라질 것이다. 얼어있는 거의 모든 물이 녹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지금 간척지로 얻은 땅은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될까?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50년 아니 10년 후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이다. 자본주의 자유방임의 수익금 대부분을 환경보다 돈벌이를 우선해서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공산주의에서 선진 과학기술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자유경쟁 속에서 선진 기술이 나왔다. 장점이 너무 많지만 지구 환경을 생각한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지금의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자본 공산주의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아직 적용된 국가가 없어서 소설로 적어보겠다. 수십 년 후 전 세계는 기후 재앙으로 대부분 토지가 바다에 잠기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대한민국은 다행이지만 광활한 평야지대는 모두 물에 잠기었다. 대부분 바다에 잠긴 나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터졌다. 살기 위한 발악이었기에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최후의 수단인 핵무기도 사용되었다. 수십 년 후 전쟁이 끝났다. 전쟁으로 환경은 더 망가져서 하루에 일령의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낮에는 폭우가 내렸다가 밤에는 폭설이 내린 날도 흔하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처럼 유지될까? 무엇이 가장 우선시될까? 이 시점은 6차 대멸종의 종점이다. 이 기상이변 속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있을까? 모든 물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많은 양이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속까지 들락거려서 혈류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내었다. 핵이 터진 곳을 피해서 산악 지형에 들어간 인류는 그때서야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한다. 1. 환경 파괴 기업은 무조건 퇴출당한다. 2. 전문 경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영업력이 우선이 아니라 기술이 우선되는 사회. 3. 기업은 국가의 수익금의 50%의 세금을 낸다. 국가는 이 수익금의 대부분을 우주 개발에 투자한다. 4. AI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인류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취미 생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우주 개발 사업으로 우주에 나가는 것이다. 아직 사람이 할 일이 많은 곳이지만 벌써 우주 광산 노동자는 AI 로봇으로 대체되었다. 지구에는 50개의 국가가 있지만 우주에는 단일 국가로 존재한다. 수익금은 대부분 우주에만 사용되며 단 1%의 수익금만 지구의 국가들의 각 기존 투자금 비례해서 현물로 준다. 100년 후 매년 지구로 돌아오는 수익금은 세액의 90%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년 후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살아가는 행성이 아니다. 이쯤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에 물이 흘러넘치는 행성 사진이 전송된다. 500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간 인류는 새로운 기회에 터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인류가 살 수 없게 된 지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태평양 쓰레기 1분 생각하기. 축구장 몇 배 크기의 배보다 작게 만들면 어떨까? 과연 태평양의 쓰레기로 화력 발전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중장비 로더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생각해보자.
내일은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건지는 현존 기술을 검색해보자. 유튜브 4분 공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1%는 매립, 소각되거나 해양 및 육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의 특성과 재활용 시스템의 한계 때문입니다. 결론. 플라스틱 재활용은 단순한 분리배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플라스틱의 특성,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 경제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여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1분. 역시 예상대로였다. 모아서 재활용하라고 버려도 27% 재활용에 그치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재활용한 것이 원자재보다 가격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활용이 편리하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법제화를 막을 것인지 생각해보자. 환경이 우선이다. 심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어떠한 국가도 경제보다 환경에 우선인 국가는 없다. 당장 급한 불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로 아무리 인류가 노력해도 더 이상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6차 대멸종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올지 늦게 올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냥 대멸종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늦추고 모두 합심해서 우주 개발을 할 것인가. 도시는 재활용 수거 차량이 다니지만 가까운 화성시만 해도 수거 차량이 거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화성 외곽이 거래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두 사업장에 자체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사업장도 마을도 냄새나는 쓰레기를 수시로 태운다. 심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어떠한 국가도 경제보다 환경에 우선인 국가는 없다. 당장 급한 불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로 아무리 인류가 노력해도 더 이상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6차 대멸종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올지 늦게 올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냥 대멸종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늦추고 모두 합심해서 우주 개발을 할 것인가. 도시는 재활용 수거 차량이 다니지만 가까운 화성시만 해도 수거 차량이 거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화성 외곽이 거래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두 사업장에 자체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사업장도 마을도 냄새나는 쓰레기를 수시로 태운다. 인터넷 2분 공부. 영구동 토층이 빠르게 녹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북극에 있는 나라들은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다. 지하천 연자원 개발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환경 1분.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멋이 문제길래 역대 최고를 계속 찍고 있을까?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이 망가졌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은 농토로 만들기 위해 원주민들이 수시로 불태운 결과 많은 지역이 농장이 되었다. 지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는 CO2 탄소에 산소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영구동토에 많은 탄소가 묻혀 있다고 한다. 이게 녹으면 재앙이 펼쳐진다고 한다. 돈이 들어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서 포집해서 지하 탱크 속에 영구 보관을 하면 안 될까? 드라이아이스 온도가 영하 80도 이어서 주변의 데이터 센터나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야 하는 컴퓨터 관련 시설이 들어가도 좋다. 물론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비용은 천연자원 채굴 업체로부터 환경보건 비용을 받으면 어떨까? 물은 H2O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지구상의 많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로 수소자동차를 만들어서 달려야 하는데 석유나 천연가스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왜 그럴까?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로 태양의 핵융합 재료가 된다. 태양 중심의 고온 고압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바뀐다. 헬륨이 되면서 나온 빛은 1000년 후 태양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우주는 무한하다. 작은 지구 태양에서 빛으로 8분이나 걸리는 곳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 살고 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이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 1.3초면 가는 거리다. 지구의 유한한 자원은 최대한 아껴 쓰고
우주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 목성 인근 카이퍼 벨트에 있는 소행성 지대에 소행성 하나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다. 목성은 엄청난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다고 한다. 소행성 하나를 천천히 화성으로 보내고 이동 시간 동안 광산 로봇으로 빠르게 자원을 채취한다. 자원 채취가 끝난 소행성은 화성과 충돌로 생을 마감한다. 화성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이 되기는 힘들다. 화성은 공기층이 낮고 태양풍에 의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물질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이 말은 테라포밍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화성을 전초기지로 하고 우주 개발에 나오는 쓰레기와 소행성을 화성에 보내서 화성의 지름을 키우면 수만 년 이후에는 사람이 살 행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화성의 크기는 지구의 절반 크기이다. 작은 땅에서 환경 생각하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넓디 넓은 우주를 잠시 생각해본다.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이를 지구의 물질로 보면 태양과 같은 별은 지구에서 모래 하나와 같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는가 생각하면 우주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튜브 30분 공부. 항구에 숨은 파수꾼 해상 부유물 수거반. 항구의 바닥에 숨어있는 쓰레기를 퍼올리기 위해서 바지선과 굴삭기, 크레인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갯벌에 버려진 타이어는 수많은 수생식물의 무덤이 된다. 환경 1분. 어떻게 하면 바닷속 쓰레기를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을까? 육지에서 가까운 곳은 바지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좀 깊은 곳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안 버리는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오염도 안 된다. 안 버려도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내리면 육지에 많은 쓰레기는 휩쓸려 나간다. 폭우 때 강 하류에 이런 쓰레기를 건져내는 것을 꼭 설치했으면 한다. 이미 바다의 안으로 들어간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할까? 며칠 전 작사를 이용한 잠수함을 생각했다. 사람이 필요 없는 AI 잠수함으로 바닷속을 자율 왕복 운동을 하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근데 비용이 너무 크다. 싸게 할 만한 것은 없을까? 플라스틱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이 어서 나오기를 기원하자.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강한 법과 강제성이다. 강한 제한이 있어야 사람들도 실천한다. 민주주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자본이 잘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 환경 6일차를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소설식으로 써봤다. 꼭 영상을 보자. 공산 플러스 민주주의를 말했다. 모든 체계는 민주주의와 같다. 다만 환경에 대한 것은 악독할 정도로 강력하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수거 후 재활용까지 무조건 책임을 지고 재활용할 수 없는 소재는 사용이 안 되며 쓰레기를 소각하다 걸리면 음주운전에 준한 벌금을 내야 한다.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게 들통나면 복구에 필요한 회사 자산은 모두 압류가 된다. 재활용한 플라스틱 소재가 더 저렴해져야 한다. 방법은 재활용 편리하게 제품을 만들 때부터 고려한다. 어느 나라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시행해야 한다. 6편의 마지막처럼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를 쳐다보면서 후회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6차 대멸종을 늦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위의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눈에 보이는 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곳에서 자체 소각을 한다. 왜 소각할까? 산업용 쓰레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늦은 시간에 태운다. 산골짜기에 쓰레기차가 다니는 거 보았는가? 대부분 다 소각한다. 강한 법만이 답인데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지켜도 문제다. 모두 지켜야 한다. 유튜브 1분 공부 연간 2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강. 환경 1분.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을 과거로 돌리는 방법은 없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우선주의로 환경을 버렸다. 과거로는 못 가지만 6차 대멸종이 늦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재활용해도 사용할 곳이 없다. 재활용품이 더 비싸서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다. 소재에 대한 환경세를 받으면 어떨까? 사이트 공부 5분 공부. 1994년 찰스 무어 선장의 발견 이후 계속 커지는 쓰레기섬 국기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정식 국가가 되면 유엔법에 따라 주변국이 청소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경 1분. 환경에 관한 법률이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과 같다. 다시는 안 해야지 생각하지만
법이 약하면 마약과 같이 다시 하게 되는 게 음주운전이다. 다행히 요즘은 벌금이 많이 세지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음주는 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떤지 생각해보자. 무조건 품는 받아버려도 죄의식이 없다. 잡는 사람도 없다. 내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공산 플러스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공산은 환경에 악독할 정도로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나머지는 민주주의와 똑같다. 환경에 대한 법을 강하게 하면 환경법을 준수 안 하는 나라로 회사를 이전할 수도 있다. 환경 지켜야 하는데 강하게 하면 지키자니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려는 기업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국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도 지금 플라스틱 원재료는 너무 싸다. 플라스틱 원재료에 세금을 팍팍 매길 수 없을까? 환경에 관한 법을 강화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다니 아이러니하다. 기업은 그런 국가를 떠나간다. 기업이 약해지면 세금이 적게 거쳐서 힘들어지니 민주주의는 기업이 어떻게든 잘 굴러가게 해야 한다. 6차 대멸종, 환경오염은 현재의 국가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목까지 와야 그때서 야 알게 되는 게 환경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을 것이다. 당장 내 땅 넓히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아마존의 많은 기업이 불을 지르고 있다. 걸려도 벌금 받을 일 거의 없고 타면 농장화만 되면 엄청난 돈이 생긴다. 현재는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우리나라도 당장 땅 넓히는 게 중요해서 매립지를 건설해서 국가의 토지를 넓히는 데 열중한다. 그리고 거기에 공업지대를 만든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다 녹을 일 없을 거야. 무슨 걱정이지. 해수면이 올라가면 당연히 잠길 것이다. 그건 수백 년 후고 지금의 당장 국가경 영이 우선이다. 공룡이 있을 때의 온도가 높았어. 지금은 간빙기야. 아직 빙하기라는 이야기지. 북극 얼음 녹는 게 무슨 걱정. 옛날이 더 더웠어. 지구는 순환한다.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이 있는 거지. 북극 녹는다고 환경 생각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환경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도 선진국 되어야지. 선진국 되려면 기업들이 발전해야 해. 발전하려면 세제 혜택 팍팍 주고 규제 풀어주면 돼. 쉽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아직 칼날이 목 근처도 안 왔어. 지구가 얼마나 큰데 막 써도 걱정 없을 거야. 바다는 더 넓어. 쓰레기 막 버려도 다 품어줄 거야. 우주의 크기는 400억 광년으로 태양 같은 별이 지구의 모래만큼 있다. 내 손을 쭉 뻗어서 모래 하나의 크기에 해당하는 곳 하늘 어디든지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넓디 넓은 바다를 두고 작디 작은 먼 지에서 지구가 한없이 넓다고 안주하는 우리는 개구리이다. 지구는 최대한 아끼고 우주를 개척해가는 건 어떨까?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 의해서 이뤄졌다. 죄 없는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 발전은 환경오염이 반드시 뒤따른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역대 최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앞으로 더 발생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발전을 막을 수도 없다. 같이 상생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중에 가정하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 많은 것들이 사용 안 하고 버려진다.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재활용이 되어야 하니 플라스틱과 음식물을 분리한다. 깨끗하게 플라스틱을 씻어서 재활용통에 넣고 만족한다. 그런데 하수도로 내려간 것들은 어떻게 될까? 1990년대까지는 모든 하수가 바다로 갔다고 한다. 다행히 국제법을 지정해서 해양 방류를 막아서 다행이다. 내가 환경 쪽 업무를 하다 보니 먹다 남은 우유를 하수도로 버렸을 때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이 톤 단위로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버린 재활용품을 위해서 더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배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배출하고 재활용 센터의 규모를 키워서 세척을 센터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은 음식물 아낌없이 버린다.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재활용 분류하기 좋게 색을 입히고 재활용이 대부분 되는 제품으로 생산하게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법이 있어야 지킨다. 없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잘못되는지도 모른다.
기업에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한을 거는 것이 법이다. 하지만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기업 활동을 하면 제한이 없으므로 번창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제정이 안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자동차 급발진을 보면 너무도 많은 의심 사고가 있지만 모두 운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엑셀을 미친 듯이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모든 사고가 그렇게 결론이 났다. 운전자 잘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하다 운전석을 촬영하면 된다. 또한 많은 편의 장치들이 있어서 출하할 때 꼭 달게 하면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낮다. 기업의 편에서는 낮은 확률 때문에 기업에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들 이유가 없다. 법제화가 없는 한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고가 없게 만드는 예는 없다. 법제화해야 어쩔 수 없이 할 뿐이다. 기업은 마음이 편하게 사업하고 싶고 국가는 기업이 잘 되어서 세수가 잘 거치면 된다. 법을 너무 강하게 하면 판매가 잘 안 되거나 사고가 자동차 잘못으로 밝혀지면 해외 판매도 문제가 된다. 환경에 관한 법을 강하게 하면 기업 활동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절대로 환경을 강화하기 힘든 이유이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련 법률이 조만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정확히 책정될까? 지방만 내려가도 집이나 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태워서 자체 폐기를 하고 있다. 공무원도 부족하니 잡을 여력이 전혀 없다. 대부분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거로 잡으면 욕먹는다. 환경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시작한 지 21일 차 되었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넓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어도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면 반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돌출하게 됩니다. 환경은 개인이 지켜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난 지 오래되었다. 그래도 늦었으니 막 버리자 절대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전해서 환경을 어느 정도 돌리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과학으로 가능한 것은 과학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액화기술이 발전해서 드라이아이스로 만들어서 탱크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 강화를 계속 강조하는데 공무원 비리와 국방 비리가 항상 터져나온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런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법 강화가 답이다. 뒷돈 받는 게 운이 좋게도 안 걸렸지만 단 한 번 걸리면 끝까지 파헤쳐서 수익금의 수백 수천 배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 특히 국방 쪽은 분단 국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 건으로 즉결 처형하고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수된다면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있을까? 절대 없을 것이다. 환경도 법을 강화하면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 환경 관련해서 역사에서 아쉬운 게 2개 있다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서 없어진 것과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다는 획기적인 전기 자동차의 기술이 계속 발전했다면 천연자원 석유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겠지. 환경에서 천연자원이 내뿜고 있는 다량의 유해 물질들이 6차 대멸종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도서관은 그리스의 시대의 지식과 주변의 다양한 지식이 종교전쟁으로 불타버린 것은 너무도 아쉽다. 지금까지 도서관이 현재까지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우주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전기 자동차 기술을 빼돌린 이들은 당연히 누구일지는 명확하다. 자본주의는 돈에 좌우된다. 플라스틱이 나온 지 150년이 넘었는데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알았지만 대체 불가물질이고 돈이 되는 기술이기에 절대 포기를 할 수 없는 기술이었다. 당장 피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500년 후에 썩는 획기적인 물질이기에 진실은 이미 나왔어도 다른 물질로 포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편한데 500년 후에나 망할 지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었을까? 환경은 30일까지만 생각하고 이후 한 달간은 3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디테일 생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재활용한다고 깨끗하게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자. 통에 들어있던 유통기한 지난 것을 모두 하수구에 버리고 물로 열심히 씻어서 재활용 센터에 보냈다. 그런데 재활용률이 30%도 안 된다. 나머지는 매립지나 화력발전으로 태워진다. 하수구에 버려진 것들은 하수처리장에 가서 정화한다. 정화에는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 재활용 10원 때문에 물 1톤을 버린 것이다. 차라리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로 배출하면 어떨까?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통에 들어있는 것들도 같이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따로 세척을 안 하고 재활용 센터에서 자동으로 씻고 나오는 오물들은 센터에서 95% 정화하고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된다. 정화에 그만큼 물이 적게 들어가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식용유나 우유 남은 거 등등 많은 것들을 집에서 처리하지 말고 플라스틱에 담아서 재활용으로 배출하면 된다. 단 음식물은 음식물 배출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효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생활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세척을 안 하고 배출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게 좋은 것이 물에 희석된 물질은 그것을 정화하는데 큰 비용과 물이 들어간다. 그런데 재활용 센터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하거나 매립지로 바로 보내면 정화 비용이 많이 아끼는 것이다. 유통기한 지난 간장, 우유와 같은 생필품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물로 씻어서 재활용 센터에 보냈다. 현재 이런 유통기한 지난 물품에 대해 수거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냥 배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센터에서 물로 씻기 전에 수거해서 가열해서 물기를 없애고 매립을 하던 식용유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을 만드는 재료가 되므로 잘 수거하면 된다. 내가 생각한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할까? 하수 처리장을 업무상 자주 갔는데 정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냄새도 엄청나게 난다. 재활용 10원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활용률을 올리는 것이다. 재활용해도 재활용할 수 없는 소재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이 또한 재활용해도 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비닐봉지는 100% 소각된다고 한다. 재활용되는 줄 알고 열심히 봉지 분류해서 넣었는데 충격이다.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비닐봉지 몇백 개 들어있는 것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비닐봉지가 바다에 가면 큰 물고기를 죽일 수도 있는 무기인데도 말이다. 세척을 안 하는 재활용품은 플라스틱과 유리에 들어있는 개별 음식물과 우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에 한정한다. 이러면 분명히 다른 음식물을 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절약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분들이 내용물을 확인하는 방법뿐이다. 지금도 재활용품 확인하고 재활용 안 되는 거는 안 가져간다. 그리고 인적 사항 있으면 벌금도 때린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슬픈 일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30%였나 높은 편이다. 그렇게 재활용하는데 더 높은 거 아냐 할 테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이 많으며 비닐류는 모두 태우고 있다. 외국은 거의 매립하고 있다. 재활용을 왜 안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석유를 이용해서 새로 만드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만약 플라스틱 새로 만들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어떨까? 지금보다 몇 배가 비싸다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태평양 쓰레기 섬을 뒤져서라도 재활용품을 찾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돈의 역사이다. 어떻게든 돈을 벌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법이다. 자본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어떻게든 상정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전자제품을 보면 의무 부품 보유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회사는 그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아니면 단종시켜서 기간도 무시한다. AS보다 새 제품을 파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고장이지만 부품이 없어서 버린다. 부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성능 20% 이상 대폭 상승이 없으면 계속 기존 부품을 쓰면 어떨까? 법제화로 기업의 이윤을 조금 줄인다면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우선 기업은 어떻게든 많이 팔고 싶어 한다.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의 휴대폰 생명력이 2년 이내이다. 1년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2년만 지나도 새로운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5년 지난 휴대폰이 아주 사소한 고장으로 서비스 센터에 갔지만 부품 하나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부품만 있으면 영상을 보는 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다. 고장난 전자제품이 가는 곳이 인도와 중국 전자제품 전문으로 가서 자원으로 다시 탄생한다. 이곳은 너무 열악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환경과 아동노동을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휴대폰을 예로 들었지만 너무도 많은 전자제품의 수명이 짧아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저가 중국산은 사소한 고장도 고칠 곳이 없어서 그냥 버려진다. 예전에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였는데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수명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쓴다. 국가는 제재를 해줘야 하는데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것은 수십 년 후가 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매년 슈퍼 폭풍과 대부분 평지가 물에 잠긴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로소 후회하면서 실천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부품에 공동화다. 과거에는 기능이 똑같은 부품을 모든 회사가 자신의 개성 있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부품 중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을 채택해서 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효율이 20% 상승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는다. 내가 말한 전제 조건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것은 실천이 안 될 것이다. 유튜브 영상 18분 공부. 2000년대 이후 거의 해마다 기상이변이 갱신되고 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엄청난 피해 금액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과학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이기심에 환경을 버린 결과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말해주고 있다. 획기적인 전기자동차가 1950년 미국에서 개발되자 소리 소문 없이 흔적을 지운 누군지 모르는 세력을 보면 된다. 아마 천연자원과 관계 있지 않을까? 석유와 천연가스 막대한 부의 원동력이 되기에 전기자동차의 기술 발전이 자신들의 돈벌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환경재앙을 보면 지구 자원을 막 쓰고 있는 인간에 대한 벌이다. 기업의 가치는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쓰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교환 주기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물건을 팔고 있다. 수리 부품을 어떻게든 오래 안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로 새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한다. 그 제품을 만드는데 지구 자원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팔아야 한다. 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가 없었을까? 무시한 결과가 지금의 플라스틱 공화국이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유튜브 영상 30분 공부. 8살 라이언은 CEO다. 플라스틱 병을 수거해서 5년간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병에 보증금이 있어서 돈이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인재상을 받았다. 가장 높은 것은 페트병 소다 병으로 한 개가 1파운드당 1.24달러를 준다. 킬로그램으로 하면 0.45kg당 1.24달러를 주는 것이다. 세계에서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600만 톤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양은 연간 1,300만 톤이다. 대한민국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이다. 우리는 재활용품이 수거는 잘 되지만 플라스틱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 고려를 안 해서 수거되어도 처치 곤란이다. 더 싸게 만들려고 얇게 만들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재활용을 포기한 것이다. 방법은 방송에 나와 있다. 색을 넣으면 제조업자들에게 분담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규제가 없어서이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일본은 페트병 제조회사는 한 가지 규격으로만 만든다. 이렇게 해서 회수율이 94%로 세계 1위이다.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방법은 항상 있다. 기업의 정부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한다. 플라스틱 공화국에서 그 어떠한 제재가 전혀 없다. 2018년 6년 전 방송이었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업 눈치만 볼 것인가? 유튜브 영상 50분 공부. 쓰레기 산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원인은 국가이다. 버린 사람보다 국가가 재활용하기가 편하게만 법제화했어도 쓰레기가 산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30%가 안 된다. 규제가 없으니 기업은 마음대로 만든다. 어떻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을까? 방법은 있지만 절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업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규제를 안 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이런 방법에는 반드시 기업의 제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예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이 편하게 재질을 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북한 빨갱이들이나 하는 생각해 기업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 법제화를 못하는 한심한 국가이다. 열심히 바다를 메워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의 터전을 넓히는 데 열중하고 있다. 10년, 20년 이내에 물에 다 잠길 곳을 미래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더 이상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해결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결단이 지구를 살린다. 현명한 선택을 해서 최대한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위에 유튜브 영상을 필독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30일차이다. 환경은 총 3분인데 태평양 쓰레기와 강 하류 수거 하루 2분만 구상하고 환경 구상은 끝내려고 한다. 이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주에 대한 하루 1분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반드시 우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인내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먼 소리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모든 자동차를 멈추고 자원을 최소로 채취해도 6차 대멸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국가가 이를 위해서 당장 개발을 모두 멈출 수 있을까? 절대 없을 것이다. 후진국은 모두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한다. 기술력이 개발되려면 공업 발전되어야 한다. 농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공업은 반드시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 가장 아쉬운 것이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다. 쓰레기 섬을 만든 것은 기업의 정부 탓이다. 우리 재활용 플라스틱은 너무 많은 재질이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고 있다. 일회용품 중 가장 많은 항목이 커피 테이크아웃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한다. 무조건 싸게 만들려고 두께를 얇게 해서 그렇다. 국민성이 좋아서 수거는 잘 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니 매립으로 가는 양이 엄청나서 쓰레기 섬이 커지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기업에 자유를 주고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빨갱이라는 생각에 우리 강사는 좀 먹고 있다. 개개인보다 국가가 나서야 가장 효과가 있다. 판문점에서 땅끝마을까지 400km밖에 안 되는 좁디좁은 땅에 편 가르기 정치를 하는 우리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